안녕하세요, 민승규입니다. 오늘은 이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자, 앞으로 농업은 더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관행농업은 관행농업대로, 또 우리가 이 유기농업으로 대표되는 이 친환경 농업은 친환경 농업대로 더 발전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시설 원해농업은 원해농업대로 더 발전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우리 첨단 기술이 접목된 소위 말한 이 스마트 농업도 새로운 한 축을 이룰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다양한 농업 가운데서 이런 스마트 농업으로 대표되는 이 첨단 농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이 농업이 그야말로 미래 첨단 산업으로 진화되고 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농업에 첨단 기술이 들어오면 일단 농기계라든지 이런 장비의 자동화가 계속되겠죠. 두 번째는 많은 농가에서 지금 질병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질병 발생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시장에 대한 변화인데요. 이 소비자의 성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이 이제 제공되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앞으로의 농업은 스스로 생각하고 또 생산 가능한 이런 농업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이 스마트 농업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이 에그테크란 말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농업이 영어로 에그리컬처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거 합성어인데요. 이 에그리컬처와 테크놀로지가 합성돼서 우리가 이것을 에그테크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 농업 국가에서 이 에그테크 산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글, 아마존 이런 그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런 에이테크 산업에 또 에이테크 기업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과연 왜 그런 기업들이 이 농업에 그 투자를 계속할까요? 농업에 새로운 가치가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수많은 기업들이 이 에그테크 농업에 새로운 가치를 주목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 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러한 기술들이 농업에 접목이 되면서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케일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피드로요. 그야말로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진 농업 국가들은요. 앞으로 새로운 농업혁명이 만들어지구나 이런 그 예상하에요. 지금 세계 농업은 그야말로 새로운 파워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가슴이 뛰는 이유는요. 이런 새로운 파워게임에 우리 대한민국 농업은 거기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을까? 그 선진 농업 국가들과 같이 경쟁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요. 하나 반성할 게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요. 한국 농업은 규모가 작다, 소농이 많다 때문에 경쟁력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저 스스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반성하는 것이요. 이런 첨단 기술, 소위 말한 에그테크 산업이 발전하면서 소농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소농들한테 해결책을 주지 못한 이런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는 소농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농들한테 어떻게 하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 이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행동들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이 농업의 미래를 바꾸는 이런 에그테크 기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자, 이게 앞서서요. 여기 기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호일까요? 하나는 물음표고요. 하나는 느낌표입니다. 일명 물음 느낌표라고 하죠. 영어로 우리가 인테러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물음표는 뭘까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소농인 한국 농가들이 뭐가 불편하지? 뭐가 힘들지? 이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느낌표는 뭘까요? 야, 이거구나 하는 감탄사죠. 지금 이 많은 전 세계 또 국내를 비롯해서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요. 이런 물음 느낌표 사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모든 위대한 일들은 새로운 상상과 혁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농업에 이런 에그테크 기술이 접목이 되면 이 생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공, 또 산지 유통, 더 나아가서 소비 유통까지
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그야말로 환골탈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장미꽃을 받으면 다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죠? 장미꽃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남편한테 장미꽃을 받았다. 기분이 좋죠. 근데요,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살짝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장미꽃을 10송이를 받았는데요. 한두 송이가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금 고민을 하죠. 이거를 버려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받았던 장미꽃이 똑같은 날 같이 시든다 그러면 오히려 편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버리면 되니까. 이런 작은 소비자의 불편함에 착안해서요. 한 대학생이 장미꽃을 분류할 때 같이 시드는 것끼리 분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열 몇 가지의 기준을 잡아서요. 그 기준에 맞춰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같이 시드는 것끼리 우리가 분류를 해서 이거 시장에 내놓으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오히려 12%나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작은 소비자의 불편함에 착안해서 혁신을 해서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온실을 운영하는 이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많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것이 나방. 이 나방이 정말 온실의 고칠거리다. 이 나방이 사실은 많게는요 한꺼번에 200개에서 500개까지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방을 퇴치하는 것이 온실 농가의 하나의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금까지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드론에다가 각종 카메라라든지 장비를 달아서 퇴치한다든지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근데 한 젊은 이 대학생이 아이디어를 내죠. 왜 그 드론에다가 모든 걸 다 붙이지? 그게 아니라 온실에 있으면 온실 중앙에 소위 말해서 이 컨트롤 타워죠. 이 베이스 스테이션에 거기다가 모든 카메라와 프로세스를 집어넣고 이 드론은 그냥 날아갔다 오게만 하는 그런 어떤 심플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이거는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금방 이해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온실에 나방을 퇴치하는 건데요. 이런 밤 되면 특히 나방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나방이 만약에 온실에 딱 나타나면요. 이 드론에다가 아까 얘기한 이 컨트롤 타워, 이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나방이 나타났다. 그러면 나방이 날아가는 궤적을 그 드론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드론은 그 나방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서 이 드론이 나방을 딱 퇴치하는데요. 0.6초 걸립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드론은 충전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드론은 배터리도 최소화되는 거고요. 한 1분 정도만 날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도 최소화되겠죠. 제가 이 드론 가격을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얼마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는요, 제가 얼마 전에 충청도 보령에 갔었는데요. 정말 발상의 전환이죠. 기존에 우리가 온실, 또 스마트팜 다 할 거 없이 그런 온실에는 사람이 갑니다. 수확을 하러, 또 입식을 하러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이 농장은요, 사람이 가진 않습니다. 농부는 가만히 있고요. 작물이 움직이는 농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트롤리 컨베이어 방식의 어떤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작업 공간과 온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개발하신 분이 자동차의 휠을 만드시는 분인데요. 그 휠을 우리가 도색을 하려면 쇳덩어리죠. 휠을 여러 개를 이 트롤에 걸어서 도색을 하는데 그때 언뜻 휠 대신에 여기다 화분을 놓고 작물을 심으면 작물이 돌아가면서 햇빛도 골고루 받고 또 작업 공간과 이 생산 공간을 분리한다 그러면 더 쾌적한 농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령화 농가들이나 심지어는 장애인분들도 편하게 농사를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역발상의 이 스마트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스마트 기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식물성 고기, 저는 이것을 식물성 고기의 습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축산업계가 이런 식물성 고기의 습격에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작년 또 올해 우리가 매년 미국에서 CES라고 하는 세계 가전 박람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가전 박람회인데 그 가전 박람회에서 제일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 물론 가전제품도 있었겠지만 요 먹는 햄버거인데요. 이 햄버거는 식물성 햄버거입니다. 이 임파서블 버거라고 하는 식물성 햄버거인데요. 창업자 얘기를 보니까 우리는 소고기를 시작해서 돼지고기, 닭고기, 더 나가서 물고기까지 만들 거다. 이미 소고기는 작년에 나왔죠. 올해 돼지고기 햄버거가 나왔죠. 아마 내년이나 닭고기 햄버거도 나올 것 같고요. 생선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들의 미션이 대단하죠. 우리의 미션은 2035년까지 전 세계 식량에서 이 축산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다. 제가 이걸 보고요. 올해 많은 축산 농가들하고 여러 번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식물성 햄버거가 축산물일까요? 아닐까요? 축산물이 아니죠. 근데 경쟁은 누구랑 할까요? 우리 축산 농가랑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뭔가 경계가 애매해지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더 나가서요. 사람과 인공지능이 만약에 대결을 한다면 누가 더 작물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 2016년도에 다 아실 겁니다. 이세돌하고 알파고 간의 세계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세돌 씨가 알파고한테 한 번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승리 같아요. 알파고는 그 이후에 사람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버렸죠. 이걸 보고요. 네덜란드하고 중국의 텐센트가요. 야, 바둑도 사람과 인공지능 간에 대결을 했는데 그러면 작물 재배에서 사람과 인공지능이 대결한다면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했더니요. 네덜란드의 와게닌 대학과 중국의 텐센트가 같이 공동으로요. 한번 처음에는 오이 가지고 사람과 인공지능 간에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 했습니다. 전 세계 IT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또 중국의 텐센트, 또 네덜란드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요. 전 세계 15개 나라가 참여해서 오이 가지고 사람과 인공지능 간에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인공지능이 1등, 사람이 2등을 했습니다. 멤버 중에 한 명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우승을 했는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요. 참 재미있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인공지능이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더래요. 그 팀 내에도 농업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반 농업 전문가 입장에서는 자, 지금 저 인공지능이 하는 의사결정을 따르면 농사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 대회가 인공지능 대회니까 한번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했는데요. 오히려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기존의 농법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회 대회는 오이 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이는 한 3개월 정도 재배하는데 이렇게 3개월 재배해 가지고는 진검승부가 안 될 것이다. 토마토처럼 한 6개월 정도 재배를 해봐야 진짜 사람과 인공지능 간에 누가 잘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19년도 제 2회 대회를 하는데 2회 대회는 토마토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인공지능 전문가 또 농업 전문가 팀을 꾸려서요. 제 2회 인공지능 대회 토마토 갖고 하는 건데요. 6개월간 토마토를 재배하는 겁니다. 정말 그 해외 선진 농업들의 이런 AI 인공지능 기술의 트렌드를 파악하고요. 또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의 현 주소는 어떤지 또 인공지능이 농업에 과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판단하에 이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자, 저희 팀 멤버들입니다. 저만 나이가 60이고요. 나머지 팀들은 다 20대, 30대 젊은 농업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드림팀이죠. 저희 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디지로고입니다. 농업은
그야말로 아날로그죠.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인공지능은 디지털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조화를 의미한다는 의미에서요. 우리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저희 팀 이름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이름하여 디지로그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사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예선전 장면입니다. 예선전은요, 그야말로 해커톤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건데요. 우리 젊은 팀원들이 그 24시간 동안 다양한 과제가 떨어지면 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데, 다행히 저희가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그 2회 대회는 전 세계 21개의 나라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그 예선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온실에다가 각종 카메라라든지 센서를 설치하는 장면입니다. 올 3월 달에 저희가 찍은 사진인데요. 매일 실시간으로 사진이 들어오는데요. 토마토가 아주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